이제는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기능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게 요즘에 유튜브나 뭐 띵커벨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혼자서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띵커벨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참여해 보는 데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중요하거나 뭐 꿀팁 같은 건 말씀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아래에 메뉴를 보시면 제가 초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볼 건데요. 먼저 여기 보너스 점수 보이시죠? 이 보너스 점수를 제가 켜놨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를 받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키게 되면은 학생들이 빨리 문제를 풀수록 그리고 연속으로 맞을수록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빨리 풀려고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켜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마지막에 원격형이 있어요. 이 원격형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위해서 나온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가 선생님 화면에만 나오고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에는 문제의 보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걸 키시게 되면은 아이들 모바일 화면에도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무조건 켜주시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보시면 배경음악 꺼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노래가 자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말이 노래에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배경음악을 꺼지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껐지만 노래를 켜고서 노래 나오잖아요. 원격형을 누르게 되면 노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노래를 켜도 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켜고 진행하는 게 더 약간 분위기가 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켜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격형을 켜고 어떻게 켜냐? 그냥 다시 켜시면 돼요. 보면은 배경음악 나오면서 원격형도 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건 선생님의 취향 따라 하시고요. 네, 이제 12분이 들어오셨는데 더 안 기다려도 될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시는 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좀 재미있게 좀 놀이 형식으로 준비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는 OX 퀴즈예요. 네, 바로바로 올라가죠, 숫자가. 네, 다 푸셔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예플파이라 써놨어요. 네, 낚이셨어요. 네. 네, 많이 낚이셔서 좋네요. 제가 미리 써놓은 해설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미리 해설을 써놓을 수 있어요. 예플파이 아니죠, 애플파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친구가 어떤 답을 골랐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 낚이신 분들입니다. 네, 낚였고요. 네, 정답도 있고요. 그리고 순위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참여자 보기는 보기 누르면 똑같아요. 이거 눌러도 똑같이 아이들 나오는 거고요. 이 순위는 이제는 누가 1등인지 보입니다. 이동은 선생님께서 제일 잘 하셨네요. 네. 이 순위는 계속 변동되니까 낮더라도 열심히 도전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이 연수를 진행한 선생님 이름, 제 이름 맞추면 됩니다. 네, 많이 헷갈리셨죠? 정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치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맞아서 좋으시겠네요. 네.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동훈 선생님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규규 선생님이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전될 수 있어요, 지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려운 문제는 안 넣었으니까 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사람과 인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까지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저는 2개를 세팅을 할 건데 이제 궁금하시죠? 오답이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제 공개 처형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정답. 네, 그래도 되게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고급진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호모 사피엔스. 이것도 사실 정답이네요. 네, 좋습니다.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 봐요. 역전이 됐어요. 네, 규규 선생님.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 문제 갈 거예요. 이번에는 주관식인데 빈칸 넣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빨리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네, 정답은 라이츄입니다. 네, 이제 해서 자, 피카츄가 지나면 라이츄죠. 혹시 빨리 쓴다고 피카츄 쓰신 분 있나요? 네, 이번에도 오답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의도했습니다. 네, 낚이셨어요. 네, 순위는 이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다음 문제는 서술형 문제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교실에서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한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서술형만 유일하게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빨리 쓰신다고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수 받으려고 짧게 쓰신 분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예시 답안만 써놓을 수 있고요. 네, 제가 해설을 미리 입력해놔서 이렇게 더 자세한 해설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채점 못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채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참여자 볼까요? 네, 순서도.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별로 정답률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구나. 그리고 정답률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 네, 이렇게 문제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 최종 순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츄츄 선생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게 첫 번째 퀴즈형 문제였고요. 이 다음에는 토론형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혹시라도 참여 못하신 분은 이번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 방을 팠으니까 이 방번호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참여 못하신 분들 이번에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15분 있었는데. 네, 혹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있을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격형을 켜주시고요. 다시 노래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신나요. 한 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저는 밀당을 하고 계세요. 네, 들어오셨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퀴즈형과 다르게 정답이 없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것도 그냥 재밌는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17명이 됐네요. 18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탕수육을 먹을 건데 소스를 부을까요? 자, 찍먹파, 그리고 부먹파. 토론입니다. 엄청 고민을 하시네요. 오, 애플파이에는 찍먹파가 대세네요.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자. 네. 자, 이게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탕수육은 원래 소스를 부어 먹는 음식, 파스타는 찍어 먹는가요? 굉장히 뭔가 삐뚤어지셨나요, 마음이? 확실히. 네, 그리고 저희 애플파이 대세 찍먹파. 네, 바삭함. 역시 바삭함이 진리인가 보네요. 아까 말씀 안 드린 기능이 있어요. 그 퀴즈형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랜덤 뽑기를 통해서 발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수경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네, 발표는 안 시킬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시키고 싶을 때 랜덤으로 시킬 수 있다는 점, 전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하셔서 수업하시면 더 아이들 의견 들으면서 다채롭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찍먹파입니다. 저도 대세에 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등 문제예요. 이번에는 3가지 선택안이 나옵니다. 자, 후식으로 베라민트 초코를 먹을지 가겠습니다. 민초파가 되게 많네요. 네. 혹시 이번에 아까랑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유 쓰는 아까와 다르게 그 선택한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는 이유를 안 써도 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는 어떤 분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반민초단이죠. 네. 여기 이제 어중간한 분들. 민초단이 되게 많네요. 네. 저는 반민초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가치수직선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유롭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가 굉장히 많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요 없다. 나에겐 선이 상대에겐 악일 수 있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네,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네요. 항상 필요하다. 확인할 수, 이게 가치 수직선이고요.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표예요, 투표. 이거는 그냥 가볍게 올해 무슨 학년 맡으셨는지 그냥 투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 되게 골고루 있네요.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띵킹 보드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의견을 물을 때 활용하기 좋은 유형입니다. 자, 코로나 끝나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써주세요. 아마 여행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나 여행이 엄청 많네요. 아, 애플파이 오프라인 모임. 네, 이것도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이것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팩트 페스티벌. 거의 다 여행. 아, 예. 남자분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입니다. 자, 다음, 이 마지막인데요.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이거 유사한 사이트가 있죠. 똑같아요, 기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써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나오죠, 이거는. 빈도가 많을수록 글씨가 커집니다. 치킨이 지금 제일 빈도가 많나 봐요. 다시 떡볶이. 네.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끝나면은 글씨가 다시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능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끝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기능 같은 거는 유튜브나 자체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고, 선생님, 혹시라도, 저 네네, 네. 혹시 기계가 이게 두 기계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 맞죠. 저도 아직 적용을 안 해봐서, 저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 근데 이게 사실 하나 컴퓨터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번거롭죠.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번거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 못하는 친구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채팅창으로 답을 쳐라라고 활용할 생각이거든요. 저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배경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잘 안 네. 들리던데 배경음악 소리를 조절할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이거 노래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키는 게 신나가지고 그냥 키고 그러니까 소리 음량을 진행했는데 좀 작게 조절은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론 모르겠어요. 네. 이 기능상으로는 없고요. 이 컴퓨터 세팅을 좀 컴퓨터의 소리를 줄이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 아이스크림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네, 팅커벨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방금 한 대로 했는데 할만해요. 그냥 왔다 갔다 탭 누르면서.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뭐 혹시라도 활용하시다가 제가 썼던 기능이나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네,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그 띵커벨 저도 얘기만 듣고 직접 하는 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유용하고 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집에서 와이파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카페를 찾아가지고 지금 3번째 카페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카페 다 까여가지고 뭐 영업 시간이 끝났다 막 이래가지고 오밤중에 차를 끌고 막 헤맸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쉬는 시간 9시 5분까지 쉬고요. 9시 5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낀 거 말씀드릴게요. 그 와이파이가 안 되면 줌도 안 됩니다. 와이파이가 항상 되다가 이제 끊겨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핸드폰 데이터로 해봤더니 데이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이걸 못 따라가네요. 참고해 주시고 무조건 줌은 와이파이에서만 해야 된다.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다행히 10시까지 카페를 해가지고 10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 제가 2개 준비한 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다들 캠을 켜주시고요. 비디오를 함께 또 참여하는데 또 재미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볼 놀이는 3단계 텔레파시 놀이라는 놀이인데요. 제가 여러 개 보기를 드릴 거예요. 보기를 드리면은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 종이와 펜을 준비해달라 말씀드렸죠. 딱 하나의 단어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적은 이 단어는 3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적은 단어가 1등이면 100점, 2등이면 50점, 3등이면 20점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룰 더 추가했는데요. 한 사람당 총 5라운드에서 딱 한 번만 찬스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찬스를 자기가 이번에 썼다. 그러면은 맞힌 점수에서 지금 획득한 100점 맞췄다. 그러면은 200점을 얻는 겁니다. 50점을 얻었다. 그러면은 100점을 얻는 거고요. 단 1, 2, 3등에 정답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하시면서 각자의 점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가 답이 나오고 난 뒤에 자신의 이름에다가 괄호 몇 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봉수처 정기원 100점, 그 다음에 더 누적되면은 150점, 뭐 170점 이렇게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서의 선생님은 바로 접니다. 보기,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 단 하나의 단어만 적어서 화면에 들어주세요. 5초 뒤에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빰. 화면에 잘 보이게.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찌개 많이 나온 거는 김치찌개를 많이 써주셨네요. 제가 김치를 좋아하게 생겼나 봐요.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답이 정답이 있다. 리액션이 좋으신 분한테는 보너스 점수를 드릴 수도 있어요. 3등 된장찌개입니다. 20점. 좋아해 주시면은 좋아요. 저는 카페에서 소리를 못 질러서. 이동훈 선생님 5 하셨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10점 더 드리겠습니다. 이름 옆에다가 점수 적어주세요. 이동훈 선생님은 30점, 추진 선생님은 20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등 가겠습니다. 2등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이렇게 막 좋아해. 아이들한테는 막 흔들면서 소리지라고 해요.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1등 갑니다. 대망의 1등은 빠밤빰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한 분도 없나요? 아니 한 분도 안 계시다니. 좋아요. 찬스 쓸 사람은 이번 라운드에 찬스 쓴다고 미리 자기 이름 옆에다가 찬이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2라운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세종대왕 안중근 광개토대왕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3초) 뒤에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빠밤빰. 자, 가겠습니다. 혹시 이번 라운드에 찬스 쓰신 분 계신가요? 난 찬스 쓰겠다. 곱하기 2배 하겠다.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3등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백승현 선생님 플러스 10점. 30점 적어주세요. 그다음 2등 갑니다. 2등. 2등은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예. 어이에 누구예요? 권수연입니다. 아, 네, 잘했어요. 그다음 1등 하겠습니다. 1등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누구십니까? 그렇지 백선우 선생님 플러스 저요. 10점. 와. 좋습니다. 그다음 3라운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적지는 여러분들 지금 점수 누적해서 계속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1등 가장 높은 분에게는 따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자, 과연 저는 어떤 유적지를 좋아할지 다 적으셨나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경복궁, 첨성대, 석불암 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남대문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등 갑니다. 3등 남대문이고요. 남대문 한번 남기시죠? 2등 갑니다. 2등. 2등은 석불암. 대학교 때 많이 놀러 갔습니다. 석불암이고요. 그다음 다들 경복궁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뻔하게 경복궁을 적었을지. 1등은 뻔했습니다. 경복궁이었어요. 와. 좋습니다. 자, 그다음 4라운드. 5라운드까지 있으니까 찬스를 쓰실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 수박, 포도, 망고, 딸기 중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딸기, 수박, 포도, 망고 다 나왔어요. 하겠습니다. 3위부터 갑니다. 3등. 역시 시원한 수박이죠. 수박. 그 다음 2등 갑니다. 2등. 포도입니다. 포도. 그 다음 1등은 망고지롱. 망고예요. 딸기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 망고입니다. 자, 마지막 5라운드니까 이번 판에는 다들 찬스 쓰시죠? 다들 쓰는 걸로 할게요. 곱하기 2입니다. 대신에 정답이 없으면 마이너스 50점이에요.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관광지, 한강, 서울 N타워, 광안대교, 롯데월드 타워 이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야경을 좋아합니다. 응? 야경을 아. 좋아하는데요. 그 힌트인데 보니까 다 야경이 예쁘네요. 야경이. 자, 다 곱하기 2입니다. 점수 200점, 100점, 40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3등 갑니다. 3등부터 하나, 둘, 셋. 광안대교. 여기 앞에서 회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2등 갑니다. 지금 광안대교 하신 분들은 40점 획득합니다. 2등은 서울 N타워입니다. 서울 N타워 야경이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1등. 1등은 한리버 한강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신의 총 점수 합을 이름 옆에다가 계산하셔가지고 적어주세요. 자, 지금 보니까 김기현 선생님 260점, 권지현 선생님 500점이세요? 500점 맞으세요? 이거 한 1등 하면 100점이죠. 맞아요. 1등이 100점이고 마지막 판이 매번 200점이니까. 1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200점. 혹시 타짜세요? 자, 500점 맞아 높은 분이
안 계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권지현 선생님께서 우승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권지현 선생님께는 제가 따로 스벅 기프티콘을 제가 이미지만 따서 우와. 바코드 빼고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 몇 시죠? 16분이니까 바로 두 번째 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 텔레파시 놀이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고학년 저학년을 다 해봤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뭔가 맞히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걸 내가 맞췄어?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맞히기 어렵게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은 단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제를 동물로 주고 동물 중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동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내요. 그러면은 그 맞히기 어려운 가운데 맞췄다 해서 많은 희열을 느끼고요.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게 되면은 당연히 어려워하겠죠. 뭘 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방식은 보다 저학년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놀이를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혹시 영어랑 같이 써져 있는 것도 보셨을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글 학교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한글이 약간 어눌한 가운데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보기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초반에 여기서 교사가 문제를 준비해서 같이 해주시고 당연히 이게 교사 소개면 좋겠죠. 어차피 새학기 첫날에 교사 소개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문제를 하나씩 만들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소개를 하게끔 예를 들면은 각자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동물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만 만들게 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놀이를 해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초반에 좋은 친교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문장 완성 텔레파시 놀이인데요.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중에서 한 글자씩만 골라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한 글자씩만 적었지만 겹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애플파이가 제시어다. 근데 모든 사람이 파자만 빼고 다 적었어요. 그러면은 실패인 겁니다. 한 글자라도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에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그 유진 선생님 이해되시죠? 신유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애플파이에다가 하트까지입니다. 애플파이에 하트까지 선생님께서 과연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단어를 완성시켜 보도록 합시다. 한 글자씩만 적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짠. 자, 에 나왔고요. 풀 나왔고요. 파 나왔고 이 나왔습니다. 하트 있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성공. 좋아요. 두 번째 제시어 하겠습니다. 역시 다들 배운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잘합니다. 두 번째 제시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봉골레 파스타. 글자 수를 조금씩 야금야금 늘려줄 겁니다. 봉골레 파스타 중에서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자, 셋 하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빠밤빰. 자, 봉 나왔고요. 석윤 선생님, 동열 선생님 골, 경민 선생님 레, 파 어디 있나요? 파. 홍영석 선생님 좋아요. 스, 구혜원 선생님, 김그린 선생님 탓까지 두 번째 라운드도 성공. 와우, 좋아요.
너무 잘하네요. 자, 세 번째 단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문득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교무부장님한테. 선생님 오늘 2시에 조퇴 내고 조퇴하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조퇴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조퇴하지 않아도 조퇴할 수 있는 이 기분 좋은 말 각자 한 글자씩 적어주세요. 자, 셋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짠. 자, 선 어딨나요? 선. 없어요? 설마 없어요? 자, 이번 내려주시고 이번 제시어는 그게 선생님 조퇴하세요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번 이 단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조퇴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20명이 넘는 관계로 보통 인원수의 절반 정도가 맥시멈 단어로 해주면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맞힐까 말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글자인데 떨어진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적어주셨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센스 있게 수현 선생님 선 좋아요. 선. 자, 그 다음 이수영 선생님 좋아요. 그 다음 신유인 선생님. 그 다음 조 없나요? 조? 누군가 눈치 있게 빨리 조 적어주실래요? 조. 백신영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를 적어주셨네요. 퇴 있나요? 퇴. 신경님 선생님. 하 좋아요. 김재현 선생님, 홍영 선생님. 세. 김기현 선생님. 요. 서규원 선생님. 자, 3라운드도 통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제시어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시어는 교육과 놀이의 무한한 가능성. 저희 애플파이의 해석인데요. 애플파이의 애가 에듀케이션이고요. 프리플레이. 그 다음에 파이가 무한을 뜻하는 파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풀네임, 해석한 뜻은 바로 교육과 놀이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과연 이 단어를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당연히 못한다에 한 표 걸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까지 포함합니다. 하트까지. 누군가 하품을 굉장히 크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교 하겠습니다. 교, 김기현 선생님, 추진 선생님. 6, 지연 선생님, 유진 선생님. 화, 오훈 선생님. 놀. 지금 보니까 약간 눈치껏 적어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놀 있죠, 그죠? 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없나요? 양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신경인 선생님. 무. 김그린 선생님 지금 뭐 적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좋아요. 그 다음 한 있나요? 좋아요. 홍양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게 겹치는 글자는 한 번만 나와도 인정해 줍니다. 김그린 선생님은 글자가 여러 개가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능. 고동현 선생님. 성 아무나 적어주세요 그냥. 좋아요.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라운드까지 성공. 지금 마지막에 적은 글자 피켓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순서에 맞게 해가지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네요. 배치가.
우선 이 상태로 하나 남겨두고요. 감사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저의 오늘 놀이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마지막에 했던 이 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 공유 끄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초반에는 저 같은 경우는 팀을 좀 나눠요. 그래서 뭐 남자 대 여자라든지 홀수 대 짝수라든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협동을 강조하면서 다 같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엔 제시어가 뭐 4글자, 5글자 이렇게 적은 글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명씩 이렇게 맞추는 대결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반이 다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보자 이러면서 20명이 30명이 이제 하나의 제시어로 놀이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아 및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제시어를 주고 나서 그 각자 글자 카드를 하나씩 주고 그 글자 순서대로 서기 이런 식으로 그 글자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플파이면은 이제 애가 첫 번째 위치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위치에 맞는 자리에 서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한 글자를 적은 학생이 점수를 획득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애플파이에서 애가 4명, 풀이 10명, 파가 2명, 이가 3명이면은 10명이 적은 풀을 적은 학생이 점수를 획득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용하시면 저학년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놀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 구성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뭐죠 이게? 자, 먼저 단체 사진부터 한번 찍고 시작할게요. 제가 맨날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자, 각자 그래도 화면 좀 예쁘게 이렇게 머리 한번 해주시고 자, 포즈 추천 받겠습니다. 이 포즈로 찍고 싶다 이번에. 만약에 추천이 5초 내에 안 들어오면은 또 이 애플파이 포즈로 할 거예요. 5, 4. 자, 그러면은 오른손 이렇게 찍어주세요. 꼭지에다가 애플파이 포즈입니다.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할게요.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지금 뭐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V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먼저 이제 올해 1년을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실, 지원해주실 운영진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표는 이제 정기원 제가 되겠고요. 저는 여러 가지 총괄 업무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운영진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해서 얼마 전에 회의를 가졌었고요. 이제 부대표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모임을 초창기에 만들어 주신 홍영석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공지 및 투표 일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 운영진에는 5분이 더 계시고요. 백시영 선생님께서 회의록 작성, 백성준 선생님께서 장소 섭외, 오인표 선생님께서 회의록 작성, 양혜선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돈 관리, 이제 실세가 되겠죠. 그다음 장호조 선생님께서 자료 수합, 이렇게 저를 포함한 총 7분의 선생님들께서 운영을 맡아주실 겁니다. 올해 1년 동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회칙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정해봤는데 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돈을 한 번에 뭐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회비 환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뭐 임신이나 출산, 군인대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유다.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월 기준으로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환할 건데요.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합정역에 있는 인디스쿨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거기가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기 때문에 대신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면 시간을 현재보다 좀 당겨서 6시 반이나 6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온라인은 가능하지만 멀어서 오프라인은 힘들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하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제 뭐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계를 해드릴게요.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애플파이 프로젝트 Y팀을 모집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별개의 하나의 팀입니다. 하는 일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고요. 이제 요즘이 워낙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뭔가 이 놀이 관련해서 좀 본인의 족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걸 재밌게 해보고 싶다. 놀이 쪽으로 좀 더 비전을 역량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 Y팀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왜 프로젝트 Y냐? 유튜브의 Y를 따서 그냥 Y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모집 분야는 우선은 영상 편집이 가장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랑 홍영석 선생님께서 이제 이 모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 편집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베이스로 하여서 촬영이나 기획, 출연 등 좀 본인의 끼를 펼치고 싶고 이런 분들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 프로젝트 Y팀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팀 운영 제도, 이제 우리 전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팀 운영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저희가 1월, 2월에 했던 방식은 소수가 연수 진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그 연수를 들으시죠. 이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소극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수를 듣기만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팀 운영을 생각을 했고요. 운영 방식은 7개의 주제에 5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팀이 5명씩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각 팀이 이제 모임 월마다 한 달씩 맡아서 연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김재현 선생님, 고동현 선생님, 이제 저까지 3명이서 연수 진행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한 팀이 맡아서 그 2시간 연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쭉 3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7, 8월은 이제 친목, 그러니까 MT겠죠. 또는 휴식. 그리고 12월에는 저희가 일단 어떻게 되든 한번 전체 연수를 한번 진행해 볼까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유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일반 선생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12월 전체 연수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쭉 각 팀에서 만들었던 연수 진행을 했던 또 계속 소통했던 그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연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연수가 끝나도 팀원끼리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또 놀이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그 집단 지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팀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놀이팀이 있다. 그러면은 5명이서 신체 놀이 연구를 하고 그 발표 달에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5명이 전부 발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몇 명은 발표하고 몇 명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팀의 모두가 무임승차가 없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명이 인원인데 한두 명이 너무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다른 선생님들께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사실 크게 부담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연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연수를 준비할 때 PPT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모임 기록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나 아니면 인디스쿨 같은 데 자료도 업로드해서 저희 모임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서로 연수한 거를 자료 갖고 있어야 나중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활용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연수를 할 때 카드 뉴스로 놀이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미리 캔버스 사이트 같은 데서 형식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뭐 카드 뉴스 뭐 10장씩 만들어라 이런 거 아니니까 한두 장씩으로 간단하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또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가면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좀 얘기를 좀 빨리 할게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팀 친목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팀원들끼리 발표가 끝나고 디프를 진행할 시 저희가 친목 지원비 3만 원을 팀당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이고요. 이제 팀끼리 모임하는 디프리하는 사진을 전체 방에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우리는 발표가 10월 11월인데 좀 빨리 하고 싶다. 미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리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종 번개도 할 건데 아무래도 이 모임이라는 게 너무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소통이 없으면 그 모임이 오래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모임 내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모임 구성원들의 친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종종 번개를 열 생각인데 이거는 누구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권지현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늘 떡볶이 먹을 사람 나오세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3월에 등산 번개 예정이니까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정부 방침이 5인 이상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이제 4인까지만. 지금 그래서 등산 번개는 만약에 8명이 신청한다. 그러면 A팀, B팀 나눠서 따로 다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팀 구성해 볼 건데요. 팀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 카톡방과 이 채팅창에다가 젠보드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왼쪽에 4번째 보시면 스티커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티커 메모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자신의 포스트잇을 만든 다음에 뭐 정기원 옆에 초등인지 유치원인지 보기 위해서 적으셔서 그 주제 밑에다가 포스트잇을 옮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팀을 정해 볼 거고요. 만약에 5명이 넘는다, 6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마지막에 붙이신 그 두 분끼리 서로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당겨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줍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극놀이 같은 경우는 김기현 선생님과 양혜 선생님께서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시고요. 아직 안 하셨네. 네. 오늘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남은 것 중에 지원하셔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모임에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5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운영진과 회의를 해봤는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을 한 팀으로 묶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자유롭게 주제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고민 결과 자유롭게 그냥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1, 2, 3, 4. 되게 재밌어요. 지금 수업놀이도 좀 몰렸거든요. 수업놀이가 몰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업놀이에 박혜경 선생님과 이윤지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셔도 되고 알아서 정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신체놀이팀 마무리됐고요. 연극놀이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극놀이팀 인기 많네요. 자, 보드게임 팀도 마무리됐고요. 아, 이름이 2개 있어요? 아, 그러네요. 어디에 있는 걸 지워드릴까요? 연극놀이 있는 거 지워드리면 되나요? 수업놀이 지우면 돼요? 네. 자, 수업놀이 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윤 선생님께서 옮겨주셨고, 마지막에 붙여주신 이윤지 선생님과 권지현 선생님께서는 다른 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기현 선생님과 양희선 선생님도 두 분이서 정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좀 옮겨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 한 자리를 옮겨주셔도 되고요. 한 팀당 5분이 맥시멈입니다. 5명. 남은 곳으로요? 그럼 자유주제로 옮길게요. 자유주제의 매력은 팀원들과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극놀이 양혜선 선생님과 보드게임 권지현 선생님께서 옮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주제 말고 아무 곳이요? 공장놀이는 크래프트,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고요. 6명이요? 왜냐면 이러면은 다른 주제가 빵꾸가 나가지고요. 이제 다른 팀이 인원이 그럼 3명, 4명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거는 7개의 팀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35명인데 그러면은 5, 7, 35가 딱 맞잖아요. 둘, 셋, 넷. 자, 신체놀이 자리 하나 있습니다. 신체놀이 있습니다. 남았어요. 가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신체놀이 양혜선 선생님께서 갑자기 옮기셨는데요. 그럼 신체놀이로 갑니까? 네. 저도 껴주세요. 양혜선 선생님 다른 데로 옮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밀렸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양혜선 선생님께서는 자유주제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유주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신체놀이 또 하고 싶다. 또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유주제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안 오신 분들은 여기 남는 주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각 팀별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함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위에 있다. 지금 박지수 선생님, 고동열 선생님, 권오훈 선생님, 추지은 선생님께서는 이 해당 멤버들 있죠. 해당 멤버들을 포함한 팀 단톡방을 만들어 주세요.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고 팀장을 한 명 뽑아서 전체 방에 신체놀이 팀장 누구누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팀장 방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별로 가장 이름이 위에 있으신 분이 팀별 단톡방을 만드셔서 팀장을 뽑습니다. 팀장을 뽑아서 전체 방에 팀장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거기서 모임이 끝나고요. 그럼 제가 이제 팀장들 분들만 모셔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발표하는 순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뭐 박수를 치고 마무리할까요? 자,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팀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팀별로 서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전체 방에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 4명, 5명 모여있으면 훨씬 이야기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이 애플파이 내에서 친한 사람, 서로 의지할 사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방은 그러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습니다. 네, 팀별로 이야기할게요.